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의 사회를 맡은 김원동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두 235명의 지역대표를 선출합니다. 이 가운데 그 어느 한 자리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만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도지사 선거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는 강원도의 살림살이 전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자리에 어느 후보가 적임자일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환 강원 민방과 강원 도민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6.13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도지사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세밀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후보 소개에 앞서 후보들의 현재 자리 배치와 이후 소개 및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서 공통 질문과 자유 상호 토론, 시민들의 질문을 직접 받아보는 현장 연결 급섭 질문, 그리고 진검성구 정책 토론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후보들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 초과하게 되면 별도의 안내 없이 마이크가 자동으로 끄지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매 순간마다 순서마다 이 점 유념하시고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6.13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후보자의 출마 이유 그리고 각오가 담긴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 1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창수 후보의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강원도지사 후보 기호 2번 정창수입니다. 지난 7년 소득 2배, 행복 2배,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오히려 나오는 통계에 의하면 자살률은 전국에서 1등이고 소득 증가율은 꼴찌에서 2번째를 하고 청년 실업률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요 사업 현황을 보면은 춘천의 레고랜드, 양양의 오색 로프웨이, 동해 경제자유구역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방문자 경제, 관광 강원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문자 경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일해왔던 국토교통부 30년 SOC 사업, 관광공사와 인천공항공사에서 겪은 경험과 경륜, 그리고 능력으로 강원도를 위기로부터 구해내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강원도민 여러분, 저녁 식사는 잘 하셨는지요? 저는 요즘에 선거운동 다니느라고 아주 탄감자가 됐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에 좀 불편하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도민 여러분들 많이 모시고 만나고 또 도민 여러분들로부터 생생한 현장 얘기를 듣고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닷새 뒤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야말로 세기의 회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두 손 활짝 벌려서 환하게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도민 여러분들의 투표로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시대, 감자 시대,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직접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엔 두 후보께 공통 질문 드립니다. 강원도 현안 중 가장 큰 쟁점은 레고랜드입니다. 7년간 표류했던 레고랜드 사업이 최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투자 계획을 철회했던 영국의 멀린사가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직접 투자 계획을 재확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고랜드에 그런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시선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레고랜드 사업 논란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각 후보에게 답변 시간 1분씩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최문선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레고랜드는 반드시 잘 돼야 하고 또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레고랜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글로벌 테마파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마파크를 지어서 도민 여러분들께 바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조금 있으면 본공사가 시작돼서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도민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조금 부족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개월 후에 어엿하게 세계 최고 아름다운 글로벌 테마파크를 지어서 도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의 서면을 비롯해서 상중도 위도 그리고 캠페이지 명동 구시가지까지 종합개발 계획을 세워서 도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지켰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창수 후보의 답변입니다. 예, 저 역시 지난 3번에 걸쳐서 TV 토론하면서 레고랜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언급을 하기조차도 싫었는데 오늘 또 공통 질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레고랜드 공공 부분에서 7년간 3번의 착공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선거에 지금에서 발표한 사업 협약서 MOU를 보니까 역시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멀린이 책임진다고 1조의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사업 준공에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4조에 보면은 세부 내용은 전부 새로 작성을 해야 된다 합니다. 여러분, 레고랜드 사업 그 정도 6,600억 정도의 사업은 가볍게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새로운 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레고랜드와 함께 주변 호반 관광 사업을 성공 반드시 시키겠습니다. 네,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두 후보의 견해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자유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진행 방식이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대신에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사회자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들으시면서 상호 토론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두 후보께서 유념하실 사항은 이 시간의 취지가 상호 토론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데 시간을 1분 이상 쓰시게 되면 제가 부득불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 유념하시고 상호 토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후보에게 상호 토론 이끌 시간은 4분씩 드립니다. 자유 상호 토론 먼저 진행해 주실 분은 정상수 후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고랜드 이제 질문 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후보님, 최근 강원 FC가 네, 신상 명세서를 작성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게 신상명세서인가요? 네, 좀 말씀하시죠.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원 FC의 구단주는 강원도지사입니다. 그다음에 네, 조 접니다. 아무개 대표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 FC는 강원도민이 만드는 공모주로 만들어졌고 강원도민의 응집력, 강원도민의 자랑스러운 우리 참 스포츠 구단입니다. 이 구단에 거기서 2016년 5월 31일부터 거래처 담당자가 신상 명세서를 수집해서 작성했다고 하는데 구단주인 우리 최 후보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우선 그걸 묻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우선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후원자 모집을 위한 서류 작성이었어요. 바로 이게 들고 나왔는데요. 이제 거래처,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강원 FC를 좀 후원해 주십사라고 다니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린 그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우리가 을입니다. 이게 돈을 거들어 좀 강원 FC를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 사찰을 했다는 주장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좀 황당한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게 생각을 보고를 갖고 있습니다. 받으신 것 같은데 그 강원도 조례를 보면은 네. 그 후원회한테다가 강원도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은
어떠한 형태의 개인 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할 때 사전에 수집을 한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수집 항목하고 수집한 내용을 갖다가 활용할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몰랐다고 직원들이 또 인턴 사원들이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고 처음에는 제가 그걸 갖다가 신빙성 있게 안 받았습니다. 근데 워낙 다른 데다가 제보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대변인이 발표까지 했는데 이 보고를 간단하게 업무상 필요해서 받았다. 이거는 너무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의 무서움을 너무 모르는 그와 같은 행태가 아니냐. 강원FC가 어떻게 만들어진 그런 회사인데 거기서 하는 짓이 그런 주변에 있는 강릉, 춘천, 원주 지금 제가 듣기로는 400장에서 1000장까지 만들었다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단주인 제 후보께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아직도 보고를 못 받으셨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좀 제가 처음에 이 발표를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원조 사찰 정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사찰에 대해서 이게 나쁘다는 걸 알기 시작했구나 하는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사찰 피해자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저를 사찰해서 국회에서도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사찰이라는 것은 권력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후원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사찰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좀 너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업무 내용은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지금 FC의 개인 정치적인 내용의 사찰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도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가 을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지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종교가 뭐냐, 그리고 어느 정당을 지원하느냐, 술 먹을 때 여자를 좋아하느냐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문선 후보가 4분간 자유상호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후원금을 모금하러 다니는 직원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 우리 강원FC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뒤늦게 다른 구단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다른 구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구단뿐만 아니라 보험업계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널리 보편화돼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굳이 사찰이라고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나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니까 약간 인권 침해적인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빼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후원금을 조금이라도 좀 더 걷기 위해서 이런 리스트를 만들고 다음에 만날 때 토론 자료를 대화 자료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를 사찰이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는 좀 최 후보님 이거는 생각을 거래처 합니다. 담당자 프로필을 이제 보시면은 종교하고 취미하고 그다음에 흡연 음주 시점에 여성하고 같이 먹는 걸 좋아하느냐, 그다음에 정당은 어느 정당을 좋아하느냐. 이제 이런 형태의 아주 위험한 정치적인 이념적인 부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설사 다른 거래처에서 다른 구단에서 조사를 했다 하면은 그 한번 증거를 한번 좀 보여주시고 내용이 하겠습니다. 아마 좀 다를 겁니다. 다음에 그다음에 이 용도를 무슨 용도로 썼는지 그것도 분명히 챙기셔서 도민 앞에 밝혀져야 됩니다.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후원금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사찰했다는 참 금시초문의 얘기는 좀 철회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좀 격려해 주시고요. 조금 인권 침해적인 소지가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격려보다 그분들이 제소를 했습니다. 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요새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시켰기 때문에 그거를 하다가 그만둔 직원들이 제보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인턴들이 있어요. 이런 일을 어떻게 제보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를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건 우리 최 후보님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한번 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을 좀 깊이 있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찰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잘 알아주시고요. 저한테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사찰 우리 많이 했습니다. 최 후보님은 지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그 지방정부지. 최 후보님 옛날에
국회 아닙니다. 의사당에서 도지사 할 때 사찰했습니다. 예, 그 예.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요. 다음 토론에 나오실 때 그 자료를 찾아보시고 사과를 좀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찰 받은 걸 한번 좀 증거를 한번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문이 좀 많이 좀 시간이 갔는데요. 어제가 63번째 현충일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나라를 위해서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자랑하는 경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부친께서 한국전쟁 3년 내내 참전 용사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것. 그리고 제가 병역 명문가 집안인데요. 병역 명문가라는 것은 3대에 걸쳐서 모든 남자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한 자랑스러운 가문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병역 명문가 집안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창수 후보님께 보훈 정책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앞서 질문이 이어지는 바람에 조금 뒤로 늦춰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보훈 정책은 호국원을 설립하는 것 그리고 참전 명예수당을 올려드리는 것 보훈 요양원을 설립하는 것 이 보훈 정책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지완 강원 민방과 강원 도민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6.13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들의 순발력을 가늠해보는 현장 연결 급섭 질문 시간입니다. 시민들은 과연 도지사 후보들께 어떤 점들을 궁금해하시는지 오늘은 특히 춘천과 강릉 두 곳을 연결해서 시민들의 질문 직접 받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춘천역에 나가 있는 김기태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네, 저는 지금 춘천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춘천 시민들은 도지사 후보들께 어떤 점들을 궁금해하시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 도정을 향후 이끌어갈 강원 도지사 후보들에게 우리 도민들은 궁금한 점이 참 많을 텐데요. 오늘은 젊은 유권자 한 분 모셔서 이야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저는 춘천 퇴계동에 살고 있는 20살 김이곤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도지사 후보 두 분이 나와 계신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지 이야기 여쭙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춘천에서 나오고 또 강원도 소재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강원도 소재의 대학생들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또 굉장히 많이 조아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와닿을 수 있고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젊은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이 젊은 유권자를 동생이나 자식으로 둔 중장년 유권자들도 모두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역에서 김기태였습니다. 네, 김기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그럼 춘천에 이어 이번에는 강릉으로 갑니다. 강릉역에 나가 있는 유한솔 아나운서 불러보겠습니다. 유한솔 아나운서. 네, 저는 지금 강릉역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강릉 시민들은 도지사 후보들께 어떤 점들 궁금해하시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춘천에 이어서 이곳 강릉에서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 시민분들께서는 과연 후보자분들에게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하실지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릉에서 법인 택시를 하고 있는 이성호라고 합니다. 네, 이성호 씨 반갑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예, 저희가 택시 영업을 하다 보면은 손님들이 올림픽 파크 구경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올림픽 파크를 가보면은 외부밖에 구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도 좀 개방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실내 구경도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객들이 거의 그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올림픽 파크 활용 저도 참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한번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유한솔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후보들께서도 시민들의 질문 잘 들으셨지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할 시간 드릴 테고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제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대학생이 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도내 소재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방안 좀 구체적으로 의견을 좀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시간 후보들께 30초씩 드리고요.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정창수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30초 되게 짧네요.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준비 기간 동안에 연 20만 원씩 지급해서 준비하는 데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방문자 경제를 통해서 제대로 된 관광을 만들면서 많은 방문객, 그다음에 우수기업 유치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저 학생은 제 공약을 본 것 같습니다.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구직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들고 그래서 청년 구직 수당을 60만 원씩 드리는 것을 이번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그다음에 취직을 하시는 분들에게 4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을 일자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공약도 함께 있습니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택시 기사분께서 하신 건데요. 올림픽 파크 실내 구경 좀 못하게 돼 있나 보죠. 올림픽 파크의 그 활용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각 후보께 답변 시간 30초씩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창수 후보의 답변부터 듣습니다. 예, 강릉역에서 내려서 올림픽 파크만 구경하기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좀 아까워할 겁니다. 올림픽 파크를 더 활성화시켜서 올림픽 파크하고 관광 벨트를 주변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림픽 파크도 구경하게 되고 또 그거 구경 이후에 주변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해송과 비치, 그다음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자랑할 만한 그 우리 석호가 있지 않습니까? 경포호수. 그 주변이 녹색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그 벨트를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최문순 후보의 답변입니다. 저분의 질문은 그 안에를 좀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안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사후 활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후 활용 계획이 확정되면 저 올림픽 파크 안에 실내 시설을 빙 얼음을 몇 개월 동안 유지하고 몇 개월 동안은 무슨 문화 공연을 하고 이런 것들이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인데요. 그게 확정되면 겉에뿐만 아니라 안에까지 손님들을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게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후보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오는 6월 10일 개최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에 따른 지역 발전과 경제 효과를 위해 남북 교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두 후보 역시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큰 틀에는 동의하고 계시지만 남북 교류 사업의 방향이나 세부 정책에 있어서는 다소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의 해빙 분위기 속에서 과연 강원도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두 분의 생각 들어봤으면 합니다. 각 후보에게 답변 시간 1분씩 드립니다. 이번엔 순서에 따라 최문순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닷새 뒤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작은 평화가 아니라 큰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 팔 벌려 힘껏 받아들이고 안아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우리 강원도가 있고 우리 강원도가 발전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다시 선택해 주신다면 남북 평화 경제를 도정의 가장 주요 역점 사업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업인 동해-북부선, 경원선, 그리고 춘천 철원간 고속도로, 동해안 공동 어로구역, 철원 평화산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2021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을 남북이 공동 개최해서 올림픽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창수 후보의 답변입니다. 예, 상대 후보 얘기를 제가 언급해서 문제는 좀 되겠습니다만 백과사전식에 이미 나와 있던 얘기들보다는
실제로 남북 관계는 신중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기간이 많이 걸리고 남북의 SOC는 상당히 수준 차이가 나고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 그동안 추진돼 왔던 금강산 관광부터 재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제가 그때 일을 했습니다만 2002년에 동해북부선 개통을 했는데, 동해북부선 개통을 다시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하면은 동해북부선을 강릉에서 제진만 하는 게 아니고 삼척까지 내려와서 포항 영덕까지 동해선 전체를 연결해야 됩니다. 강원도가 통일이 되고 남북 교류되기 전이라도 강원도 남쪽에서의 물류와 그다음에 관광 그 기반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6.13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번에는 진검성부 정책토론 시간입니다. 진행 방식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순서가 되는 한 후보가 자신의 대표 정책을 1분간 발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표 정책에 대해서 나머지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사회권을 갖고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들으시면서 4분간 상호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취지에 맞게끔 발표되는 상대 후보의 대표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문자 그대로 진검성부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럼 정창수 후보가 먼저 자신의 대표 정책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구가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결국은 지역 경제가 살아야지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 강원이라는 기치하에 방문자 경제와 또 들어오는 외국인, 내국인들이 우수기업도 유치해서 방문자 경제와 지역 경제가 합쳐서 그 지역을 갖다가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그와 같은 아주 즐겁고 살 수 있고 그다음에 균형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원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왜 10만 명이냐? 10만 명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강원도에 오고 있는 인구가 강원 통계는 1억 명이 좀 넘습니다. 그 1억 명의 2배 정도를 임기 4년 내에 관광 벨트화를 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관광 산업으로도 6만 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정창수 후보의 대표 정책에 대해서 최문순 후보께서 4분간 자유상호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창수 후보께서 10만 명의 일자리,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신다는 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다만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계시지 못합니다. 이게 10만 개가 전부 정규직을 말하는 건지 그것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네, 그게 단순히 사람이 많이 오면 그대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런 인과관계에 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시간 때문에 항상 10만 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최우건 아주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 연간 분석에 업종별로 취업 유발 계수하고 고용 유발 계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10억에 따라서 취업 유발 계수가 가장 높은 것이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은 현재 그 세계관광협회에서 10개 업종을 갖다가 관광산업이라 합니다. 요식업부터 시작해서 숙박업, 그다음에 도소매업에서 도매업은 빼고 등등. 이래서 지금 세계적인 아젠다가 그 나라의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해서 그 나라의 GDP를 갖다가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아젠다지 지역의 아젠다가 될 수가 없는데 강원도는 모범적으로 강원도가 관광을 갖다가 우리가 30년 이상 부르짖었던 그런 우리 모토이기 때문에 우리 비전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킨다.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2배 이상 활성화를 시키면 현재 우리 GRDP가 3조 5천 정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아까 한국은행 산업연관 분석회의에 하면 아주 소극적으로 잡았을 때 6만 명인데 7만 명 이상을 우리가 생산해낼 수가 있고 고용 창출해낼 수 있는데 우리 최문순 후보님께서는 지난번에 4만 명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관광 소득이 3조 5천 이상을 갖다가 2022년까지 늘리면은 산업 연관 그 개수에 의해서 6만 명의 또는 6만 명 내지 7만 명의 고용 유발 개수가 창출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그 사회적 경제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어업이 그런 데는 아주 신경을 안 쓰시고 방문자 경제만 하시는 겁니까? 방문자 취업 경제가- 유발 계수는 제가- 사회적 경제나 농업업이 더 훨씬 높습니다. 아, 그건 좀, 네.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찾아봐 사회적 주시기 경제가 바랍니다. 취업 유발 계수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는 지속 가능성이 없고, 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사회적 경제 자체가. 그러나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 소득이 늘어났을 때 취업 유발 계수가 21명이나 될 수 있다는 거는 관광 산업이 갖고 있는 업종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냥 관광 가이드가 아니고 숙박업, 음식업, 그다음에 유통업, 그러고 도소매업에서 도매업 빼고 이렇게 10여 개의 업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업종에서 생산 유발 또 고용 유발 계수가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고맙습니다.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시는 거는 좋은데 우리 강원도의 산업이라는 것이 좀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돼야 됩니다. 제조업도 있어야 되고요, 농업, 어업도 발전돼야 되고 사회적 경제도 발전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머지 4만 명은 네. 이제 그 다음에 네. 제조업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르신 일자리도 있고, 농업, 어업도 있고, 그 다음에 중소상공인도 있고, 뭐 재래시장 활성화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6만 명의 관광산업 부분이 차지할 수 있다. 이걸 제가 다음에 좀 주장해 더 봅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좀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문순 후보가 자신의 대표 정책 1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왕 뭐 일자리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저도 일자리로 제가 갖고 있는 공약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르신들 일자리 4만 개를 정확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일자리고, 강원도에서 4만 개 정도면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느 분이시든지 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수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최저임금 때문에 인상에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많으신데, 저희 도에서 4대 보험료를 모두 전액 지원하는 공약을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일자리 구직 수당을 60만 원씩 3개월 지급하는 것도 공약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일자리 공제 사업도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최문순 후보의 대표 정책에 대해서 정창수 후보께서 4분간 자유상호 토론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묻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어르신 일자리 4만 개 중에서 정규직은 몇 개를 예상하십니까? 그 중에 그 어르신 일자리 중에 정규직은 아주 적습니다. 적습니까? 네네. 저는 일자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일자리를 나누어서 공공 부분에서 공공 일자리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정책은 경제가 되게 어려울 때 단기적으로 임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일자리를 그렇게 창조하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3개월 반을 갖다 18개 시군을 다녔습니다. 중소기업, 그다음에 재래시장, 중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때문에 도저히 견뎌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턴도 구하지 못하고 이 인턴들이 쓰던 소비조차 줄어드니까 경제는 이때까지 역대 가장 어려워졌다고 그럽니다. 구직수당 60만 원. 여러분, 일자리는 세계적인 트렌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먼저지, 현재 갖고 있는 어떤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들어가기만 한다고 돈을 갖다가 줘갖고 과연 강원도의 미래가, 젊은이들이 과연 거기 취업해서 제대로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약간 이제 현장의 얘기를 왜곡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 말에 정부에서 내는 통계를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말 현재로 우리 강원도의 고용 증가율이 전국 1위입니다.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워낙
낮은 단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고용률이 지금 전국 9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증가율은 굉장히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원도 고용률이 60%를 넘었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이제까지 통계가 시작된 이래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일자리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고용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고용의 질을 잘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공제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매달 15만 원을 내면 회사에서 15만 원을 내줍니다. 그러면 도하고 시군에서 20만 원을 내줍니다. 그럼 매달 50만 원씩을 붓게 되는 건데요. 이걸 5년 동안 부어드립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핵심 인력을 놓치지 않아도 되고 또 근로자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잠깐 좀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일자리는 새로운 트렌드에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있는 일자리를 갖다가 나누거나 또는 임시적인 공공 일자리를 갖다가 제공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찾았다고 도내에 있는 일자리를 찾았다고 거기다가 4대 보험료나 또는 그 기업에다가 보조금을 공제금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지도 아니하고 국내에 있는 또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런 일자리를 아쉬울 때는 단기적으로는 가겠지만 제대로 가겠느냐. 일자리는 참다운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 그다음에 찾는 그 젊은이들이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발전할 수 있는 일자리,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토론의 열기를 조금 식혀가면서 저희가 재미도 좀 가미해 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일명 그것이 알고 싶다 예스 노 시간인데요. 강원도 여러 현안들을 제가 연이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두 분께서 자신의 생각을 쉽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단답형 형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인데요. 답변의 선택지는 예스하고 노 두 중에 하나입니다. 패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가 없습니까? 예, 두 가지로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명확하게 딱 나누기 힘든 것도 있긴 할 텐데요. 또 단서를 달면 또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기권도 없습니까? 예,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어렵겠는데. 질문에 대해서 예스 노로만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한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예, 그럼 좀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는 바로 내가 적임자다. 뭐 무조건 예스죠. 예, 동시에 해야 됩니까? 예, 예스, 노, 뭐 동시에 이제 하시면 양쪽 화면으로 제 나오잖아요. 대답까지 다 해주셨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했고요. 예스시죠. 예, 제가 연이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레고랜드 사업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네, 예스. 예, 조건부였습니다. 네, 접경지역의 평화지역 전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예스. 반대합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반드시 추진하겠다. 예스. 예,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조속히 지정되어야 한다. 예스. 반대입니다.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유지해야 한다. 예스. 예, 찬성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아직 희망적이다. 예스. 예, 조건부였습니다. 2021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으로 유치해야 한다. 예스. 예, 또 조건부였습니다. 두 분이 아주 순발력이 대단하시네요. 이번에 마지막 주관식으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주관식.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강원도지사가 된다면 뭐뭐 덕분이다. 이 뭐뭐를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강원도지사가 된다면 뭐뭐 덕분이다. 자, 순서에 따라서 최문순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내가 강원도지사가 된다면 뭐뭐 덕분이다. 그건 너무 쉬운데요. 도민 여러분들이십니다. 너무 쉽습니다. 도민 여러분 덕분이다. 네, 네. 예, 좋습니다.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는. 저는 예. 조금
말이 좀 짧습니다. 도민 덕분이다. 뭐 덕분이다 이런. 예, 두 분이 다 역시 도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갖고 또 출마도 하셨고 여러 가지 구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너무 딱딱해질까봐 좀 단순화시켜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들으시면서 아까 뭐 조건부 찬성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부연 설명하시고 싶은 게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일일이 다 우리가 들어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또 그냥 넘어가긴 또 섭섭하고 하니까 앞서 답변하신 항목들 중에서 딱 후보별로 한 가지씩만 선택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기회 각 후보에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 1분씩입니다. 그럼 이번엔 순서에 따라서 최문순 후보의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네, 1분은 지키되 두 가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뭐 두 분이 아까 다 이제 조금 설문 중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아직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을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사업자가 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사업자가 토지 매입을 반 이상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다시 선택해 주신다면 아주 멋진 신도시를 하나 지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1년에 남북한 동계 아시안 게임 공동 개최인데요. 우리 중앙당에서 이 사안을 중앙당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지사가 이미 아시아 스포츠 평의회 회장을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대회가 잘 유지되면 올림픽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획 균등을 위해서 정창수 후보께도 두 개 말씀하셔도 좋고요. 시간은 동일하게 1분입니다. 네. 정창수 후보입니다. 레고랜드 사업 질문이 또 오니까 할 수밖에 없네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이제 조건부 제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레고랜드는 지난 7년간 우리 춘천 시민과 강원도민의 어린아이들과 또 젊은 층의 부모들의 마음을 울린 그런 이제 참 안타까운 사업 추진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사업 계획서 또 최근에 또 발표했던 착공식 등등을 볼 때 뭐인가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에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을 빨리 잡아서 제대로 추진하겠다. 6,600억 정도의 사업이 7년간 추진이 안 된다. 이해가 안 갑니다.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유치 과연 강원도에 도움이 되겠느냐. 도움이 된다면은 그런 조건이라면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퍼주기식의 아시안 공동 개최는 반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두 번째 자유상호 토론 시간인데요. 토론 방식은 앞서 해보신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차례가 된 후보께서 사회권 가지시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들으시면서 4분간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창수 후보 주도로 자유상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까 FC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 후보님께서 답변 좀 부족한 부분도 또 좀 더 드릴 겸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과연 FC 역대 이제 구단주로서 대표들을 임명을 쭉 해 오셨는데 그 대표들이 상당히 이제 인사 문제라든지 방만 경영 비리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됐어요. 이제 그 부분은 그 인사권자로서 또 구단주로서 책임이 상당히 전 이제 있으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스폰서를 갖다가 또 무슨 활용 목적으로 어느 정당 정치적 이념까지 묻고 그다음에 술 먹는 자리에서 여성을 갖다가 같이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는 것이 좋으냐 물어볼 거 안 물어볼 거 할 수 없이 엄청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엄정한 사법당국에 수사를 요청하는 그런 이제 그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 갑질이 또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조아무개라고 하는 그 대표께서 그 며칠 전이죠. 그 인턴 들어온 직원한테 본인 동생이 운영하는 술집에 거기다가
그 작업을 시켰다 그래요. 여러분들 최근에 보십시오. 조그마한 갑질도 구속을 시키고 조사하고 세무조사하고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단주였던 강원도청에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도지사를 뽑는 토론회에서 나와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네. 우선 무슨 문제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검찰에 고발해 주십시오. 이 사안이 그야말로 사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검찰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찰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고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고발하셔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그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런데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최 후보께서 좀 너무 이렇게 관대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도정을 이끄시는 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그 정도의 안목도 또 식견도 안 갖고 계시는지 저는 조금 놀랍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네. 형태로 조사를 했던 그다음에 사실로 드러났고 더 많은 증거를 갖다가 내겠다고 저희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제보를 받고 언론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 갑질 부분은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 강원도에서 감사관실도 있고 지도감독하는 그 과도 있는데 아무런 발표 내용이 없어요. 이제 매사가 이런 일로 되니까 강원도정의 신뢰가 떨어진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시면 고발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판촉 활동,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 만일에 판촉 활동이라면 어떤 용도로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부분은 대답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관리하는 후원자 명단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당인지 야당인지 술 먹는데 여자가 있는 게 좋은지 없는지 좋은지 그것이 판촉 활동을 하는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갖다가 지금 제대로 좀 확인을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문순 후보가 4분간 자유상호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도지사를 뽑는 정책 토론에서 나올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이 점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매우 중차대한 회담이고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그런 세기의 회담이라고 모든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위장 평화 회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던 대한민국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의당의 논평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만이 현실을 부정하고 빨리 해주십시오.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하기를 고사 지내고 있는 꼴이다.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죠. 중앙정부하고 지금 모든 시도, 광역자치단체하고 조금 정치적인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은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먼저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제 교류적인 문제가 아니고 민생 경제입니다. 우선 그걸 말씀드리고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평가할 때나 조직 국가를 평가할 때 과거의 행태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땠느냐? 그동안 남북 교류 협력이 한두 번 있었느냐?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북 경협 이루어진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중일 당연히 그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제가 CBS하고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북미 회담이 결렬됐을 때를 저를 보고 인터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한 두 군데다가 했는데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중앙정부를 힘을 실어줘야 된다. 중앙정부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도 말고 또 잘 안 된다고 기죽지 말고 꿋꿋하게 우리가 하나로 갈 때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한국말인데요. 신중하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과 위장평화회담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게 맞죠? 어떻게 같은 뜻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중앙 정치를 지방 우리 도정에 끌어들이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한계를 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그동안에 남북 간의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그 이제 소나무 설립 흑파리가 날아오거나 이제 이북이 아주 그 살림이 황폐해요. 그다음에 뭐 공동어장 이런 부분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도 피해를 보니까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외 중앙 정치를 갖다가 지방 정부에다가 너무 끌어들이는 거는 지방 정부의 건전한 발전, 그다음에 지방 정부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민생 경제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토론회 때 말씀하고는 지금 정반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남북 관계는 중앙 정부에 맡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은 중앙 정부와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임기응변에 따라서 철학과 신념 없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후보님 평상시 표현하고 좀 다른 표현을 하시는데요.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쉽지만 어느새 마무리 발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두 후보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참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유권자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전할 시간 각 후보께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정창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도지사 후보 기호 2번 정창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7년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향후 4년을 또 지난 7년과 같은 그런 맥락에다가 맡기실 건지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강원도는 피폐할 대로 피폐했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가 안 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유일한 도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중소상인들, 그다음에 농업인, 어업인 어느 하나 제대로 과거처럼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자, 관광이 단순히 관광산업 단순한 거 아닙니다. 10여 개 업종이 들어옵니다. 그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면 다양한 업종이 같이 먹고 살 수 있고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이 관광산업입니다. 방문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창수를 뽑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는지요? 벌써 투표가 시작됩니다.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8일과 9일이 되겠습니다.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사전 투표에 나가서 투표하시고 선거일 날은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해 올립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도민 여러분들의 투표로 직접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도민 여러분들께서 두 팔 벌려 힘껏 안아서 맞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십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시대, 강원시대, 감자시대 여러분들의 투표로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도 들으셨지만 오는 6월 8일 금요일과 6월 9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신분증만 지참해 가시면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거 당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를 못하시게 된 분들은 사전투표 기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강원민방과 강원도민일보가 함께 마련한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